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 도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총 3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는 81발, 81발이나 됩니다.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100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거의 같은 정도의 북한 지역 위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조만간 다시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태원 사고가 온통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군사도발 그리고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핵실험 관련 같은 뉴스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일본 NHK 방송 같은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도발 관련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도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여야 국방위 결의안은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핵우산 훈련을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버금가도록 운용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떤 핵공격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통상 영어로 SCM이라고 불리는 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영어로는 DSC-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두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나마 참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비좌파 정권이 들어선 게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계속 이어졌다면 한미 간에는 계속 삐걱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우 사실상 친북 또는 종북 정권이었기 때문에 북한 눈치를 더 보는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미 간의 효율적인 안보 대화라든지 한미 간의 군사훈련 같은 게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 이재명 정권을 막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영어로 NPR 및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MDR, 그리고 한국의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두 나라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산하의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 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협의체 영어로 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또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담겼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면서 두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두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이고 기존의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생각이 나는 게 만약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시절이었으면 문재인이가 계속 추진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소위 이 한반도 종전선언이었죠. 그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한국은 바로 공산화, 전체 적화의 위협에 그렇게 직면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온갖 책략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 한반도 6.25 전쟁과 관련된 종전선언까지 가는 것을 막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는 아예 지금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점점 한반도 전체 적화의 길이 열렸을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 눈여겨볼 부분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핵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또 이종섭 장관도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떤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담겼습니다. 군사 외교 문서 성격의 한미 SCM 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 이런 표현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사용을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정진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정권이 만약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바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정권 종말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고 있지만 만약 실제로 그런 식의 도발, 특히 핵무기 사용 같은 식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수뇌부가 모조리 몰살한다는 점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국회 국방위는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 즉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즉각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4일 하루 동안 북한 군용기가 약 180회 정도 떴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도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우리 군은 4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 개의 비행 항적을 식별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했고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참가전력 240여 대도 계획된 훈련을 시행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내려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위협 비행을 하며 공대지 사격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이틀 뒤인 8일에는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특히 군을 중심으로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도 엄중한 우리 안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